3차 경찰 조사 앞둔 박나래, 수백억 위약금 터지나? 교도소 실형 위기. 성창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벼랑 끝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사투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예능을 쥐락펴락하며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 그녀가 55억 원을 주고 매입한 이태원의 고급 단독주택에 최근 무려 49억 7천만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거액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돈의 채권자가 다름 아닌 박나래 씨 본인의 1인 소속사라는 사실이죠. 현재 박나래 씨는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방 마님처럼 지켜오던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지상파 간판 예능에서 쓸쓸히 하차한 상태입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 그녀의 집에는 왜 이런 거액의 빨간 딱지 같은 근저당이 붙은 것일까요? 현재 이 근저당 설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한데요. 하나는 박나래 씨가 방송 하차와 각종 논란으로 인해 짊어지게 될 수십억, 수백억 원대 광고 및 방송 위약금 청구에 대비해 자산 가압류를 막으려는 방어막일 수 있다는 시각이죠. 반면 1인 기획사의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표 연예계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정상적인 기업 재무 활동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내부자들만 알겠지만 인기 연예인인 박나래 씨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바로 믿었던 사람의 처절한 배신에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이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전 매니저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에게 폭언과 갑질을 당했고 심지어 술잔에 맞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한꺼풀 벗겨보니 진실 공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갑질 피해자라 주장하던 매니저의 말과는 달리 박나래 씨가 오히려 급여 인상을 제안했으나 매니저 측이 사양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가장 소름돋는 반전은 바로 폭로 직전 벌어진 새벽 3시의 눈물 회동이었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후 새벽에 박나래 씨의 집으로 찾아온 매니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고 하죠. 매니저는 언니 나 혼자 산다 하차하지 마. 내가 막아주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그런데 밤새 눈물로 위로하던 두 사람이 불과 하루 만에 돌변했죠.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최소 수억 원의 합의금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담긴 문서를 들이민 것입니다. 새벽에는 껴안고 울더니 해가 뜨자마자 거액을 요구하며 등에 칼을 꽂은 이 기막힌 상황. 결국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이 뼈아픈 배신감에 그녀가 흘렸을 피눈물이 얼마나 짙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3차 조사 임박. 하지만 배신의 상처를 추스릴 새도 없이 박나래 씨는 지금 경찰 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 등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만 무려 8건이며 5월 중으로 3차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녀의 숨통을 가장 강하게 조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바로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불법 의료 행위 사태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수면 위에 드러난 이 주사이모는 박나래 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서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초 이 여성은 자신의 SNS에 직접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내몽고 의과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명백한 가짜 의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박나래 씨의 인지 여부인데요.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시술자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박나래 씨 측의 주장대로 상대방을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기에 당연히 정식 의사인 줄 알았다면 박나래 씨 역시 속은 피해자일 뿐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만약 박나래 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도 지속적으로 시술을 요구했거나 타인에게 주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엮일 수 있죠.
특히 수면제나 항우울제 같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투약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더해져 최악의 경우 교도소 수감이라는 실형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곱지 않은 대중의 여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함부로 유죄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의 따가운 눈초리와 끝없는 경찰 조사 속에서 그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이 밖에서 이런 모진 풍파를 겪고 있을 때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겠죠. 과거 한 예능 방송에서 박나래 씨의 어머니는 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남한테 실수해서 남을 기분 나쁘게 할까봐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요.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수십억 위약금 위기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불법 시술 논란으로 수사망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역장은 무너져 내렸겠죠. 이 거대한 삶의 폭풍 속에서도 박나래 씨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방송과 SNS를 통해 14kg을 감량하고 48kg의 체중과 52인치 허리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과거 나 혼자 산다 보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독하게 시작했던 다이어트.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혹독한 루틴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먹방을 한 다음 날에는 무조건 16시간씩 공복을 지키고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오르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세상이 자신을 등진 것 같은 지옥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며 무너지지 않으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자기 방어일 것입니다. 가장 작은 S사이즈 옷이 헐렁할 정도로 살이 빠진 그녀의 모습에서 살기 위해 악착같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짙은 고단함이 엿보입니다. 최근 박나래 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물러난 대신 사전 제작되었던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에 편집 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해 복귀가 아니냐라며 차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죠.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현실이 참으로 비정하고 씁쓸하죠. 한때 온 국민의 배꼽을 쥐게 만들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믿었던 이들의 끔찍한 배신과 법적 위기 속에서 고립된 채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하며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꾼 인간관계의 비극은 우리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도 남일 같지 않은 큰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이 얽히고 설킨 사건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찰의 3차 조사와 법정 공방 끝에 그녀는 오명을 벗고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씁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3차 조사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경찰이 박나래 씨의 유죄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소될 것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자칫 거액의 광고 위약금을 물고 최악의 경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과연 박나래 씨의 기소 여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연륜이 담긴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